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소화가 일어나야 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라고 하는 건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여기서 분해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작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소화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 거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이용하기 위한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영양소를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 영양소가 흡수되어야만 우리가 그 영양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소가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 영양소의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세포막을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게 바로 통로인데요.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세포 안으로 이제 그 영양소를 들여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로를 통과할 만큼 크기가 작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크기가 작은 영양소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영양소들은 당연히 분해될 필요가 없으니까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크기가 큰 영양소들은 당연히 우리 몸의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크기가 큰 영양소들은 잘게 분해되어야만 합니다. 세포막 통과할 수 있도록, 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이용되기 위해서 소화가 되어야만 하는 크기가 큰 영양소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는 애들은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얘네들은 꼭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잘게 분해가 되어야만 하는 크기가 큰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들을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기관은 크게 소화관과 소화샘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은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기관을 우리가 소화관이라고 하고, 당연히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가 바로 소화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입을 지나서 식도를 거치게 되고요. 식도를 거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를 지나간 것이 소장으로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고, 소장을 지나게 되면 대장을 통과해서 항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이 바로 소화관에 해당되는 거고, 이 이동하는 경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과 연결돼서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분비하는 기관을 우리가 소화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소화샘에서 나오는 소화를 돕는 액체를 우리가 소화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과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먼저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소화는 소화관 내에서 우리 몸에 있는 뼈나 근육을 이용을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1번, 그리고 소화액과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거 2번, 그리고 그 음식물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 요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기계적 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 중에 제일 첫 번째, 방금 우리가 씹어서 잘게 부수는, 입에서 우리가 이빨로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씹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계적 소화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것처럼 소화액과 음식물이 있으면은 근육이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소화액과 음식물을 이렇게 섞어주는 이러한 이렇게 섞어주는 골고루 섞이게 하는 운동, 이게 바로 우리가 분절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화관 내에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이렇게 음식물이 점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동시키는 운동을 우리가 꿈틀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씹는 운동, 분절 운동, 꿈틀 운동을 우리가 기계적 소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소화는 바로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화학적으로 영양소를 분해하는 것, 작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뼈나 근육이 아니라 소화 효소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영양소는 이 화학적 소화를 거쳐야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 작은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로 흡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화학적 소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소화효소라고 하는 건요,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소화액 속의 물질이 되겠고요. 각각의 소화효소는 각각 특정한 영양소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에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지방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말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큰 요게 있으면은 아밀레이스에서 이렇게 작은 단위인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를 시키거든요. 아밀레이스가. 이 아밀레이스는 이러한 녹말에만 작용을 합니다. 녹말이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에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녹말 같은 경우 우리가 저번에 영양소 검출 때 배웠겠지만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집어넣게 되면 청남색으로 변했었죠. 근데 이게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엿당이 만들어지면서 베네딕트, 우리 그때 이것도 배웠었죠. 베네딕트 용액을 넣게 되면은 베네딕트 반응도 나타나게 되죠. 즉 황적색의 반응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비밀 미션입니다. 자, 음식을 씻거나 이동시키고 그리고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하는 소화의 종류를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뭐적 소화, 요 5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그 동그라미 2개를 다 채워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 당일 8시 반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3차시 디딤 영상 게시판에 3차시 그 영상이 올려져 있는 그 글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 최초 수행자 혜택 아시죠? 플러스 2점 부여합니다. 자, 우리가 할 활동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할 건데요. 왜 소화가 필요한지 그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 녹말 용액, 포도당 용액, 그리고 비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셀로판지. 얘 같은 경우는 셀로판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작은 구멍들이 쏭쏭쏭쏭 나 있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이게 셀로판지의 특징이에요.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고무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베네딕트 용액, 그리고 뜨거운 물, 그리고 일회용 스포이드, 네임펜 등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꾸밀 거고요. 하나는 포도당 용액, 하나는 녹말 용액, 하나는 포도당 용액을 각각 시험관에 집어넣을 겁니다. 시험관이 아니라 일회용 스포이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림에는 이제 시험관이 있지만은, 그래서 요거를 각각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어서 반응시켜 보고, 하나는 베네딕트 반응을 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왜 소화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